안녕하세요. 프로메테우스 라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6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 의사소통 역량에 해당이 됩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나를 알아요 에고그램이라는 제목이네요. 자, 아이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서 에고그램이라는 것을 통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에고그램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에고그램은 교류 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 이론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류 분석 이론, 에릭 번이라는 심리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교류 분석 이론은 정신 분석 이론이랑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 정신 분석 이론은 어떤 걸 더 강조하죠? 바로 의식보다 무의식의 세계를 더욱더 강조하죠. 하지만 에릭 번은 교류 분석 이론에서 의식의 세계를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에릭 번은 드러난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 표정 등을 분석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교류 분석의 인간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류 분석은 그 사람을 긍정적이고 선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먼저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사고 능력이 있는 아주 소중하고 뛰어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에고그램 역시 이 인간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에고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에고그램은 듀세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성격 자아들의 그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비율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 검사를 통해서 5가지 자아의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그래서 에고그램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알아보는, 내 안의 자아들이 어떤 비율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에고그램 검사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에고그램 검사를 할 때 이제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죠? 여기 빈칸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빈칸에다가, 하얀색 빈칸에다가 점수를 적는데, 언제나 그렇다 5점,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이렇게 점수를 적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요. 검사 전에 지도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심리 검사든지 하려면 생각이 일단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야 하는 이유는 평소 모습대로 솔직하게 체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고민하지 않고요. 평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체크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은 그저 그렇다라고, 아니면 뭐 대부분은 그냥 언제나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좀 알기가 어렵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아이들을 이제 충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에고그램에 대한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할 때, 빈칸에다가 이렇게 점수를 쭉 적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세로로 점수를 빈칸에다 이렇게 적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합산을 해가지고 여기 합계에 해당되는 데다 이렇게 쭉 적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과를 이제 예시로 넣어드렸는데요.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강한 성격의 자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점수가 가장 낮은 건 내 자아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점수로 보면 양육적인 자아가 39점이라 제일 높고요. 그리고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가 가장 낮아서 가장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몇 가지의 자아가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바로 5가지 자아가 있죠? 이 모든 자아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내 안에 5가지 있는데요. 자, 이 5가지 자아, 아이들에게 이 자아의 특징을 알려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이 교류 분석 이론을 통한 이 에고그램의 자아는 이름만 들어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이, 천진난만하고 자유롭고 굉장히 개구진 아이는 어떤 자아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여기에서 보면
바로 자유로운 어린이자 같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어때요?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누군가를 지적하고 있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일까요? 네, 좀 비판적인 그런 얼굴 표정을 갖고 있고 표정도 있어서 비판적 부모라는 걸 금방 아이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소하게 순종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친구. 아, 뭘까요? 그렇죠. 순응하는 어린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를 이렇게 아주 잘 보살피고 있는 자아이기 때문에 양육적인 부모의 자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가 있죠? 네, 여유롭게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는 바로 이 자아, 바로 어른자아이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어른스러운 모습을 갖게 된다면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캐릭터를 보기만 해도요, 사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5가지 자아의 성격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5가지 자아의 특징을 이제 대표적인 걸 스스로 좀 알게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5가지 자아의 특징을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읽어보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아까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 그 5가지 자아로 좀 파악을 했다면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알게 되겠죠? 자, 비판적인 부모는 어떤 성격이 있을까요? 아까, 그렇죠. 굉장히 법, 도덕, 질서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상적인 그리고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그런 태도의 성격을 갖고 있겠죠. 대신에 단점도 좀 있겠어요. 비난하기도 하고 강요하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어려워하겠죠. 양육적 부모는 어떨까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 아니면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의 성장을 돕는 어머니 같은 마음. 그래서 보호하고 헌신하는, 그렇죠. 맨 마지막의 것. 하지만 잔소리가 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과보해서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른자아는 어떤가요?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적이죠. 아까 비판적 부모가 이상적인 걸 했다면 어른자아는 이성적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정보를 수집하고 여유로워서 냉정하고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냉정해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자유로운 어린이자 쉽죠.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이에요. 대신에 너무 개구지고 충동적이어서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응하는 어린이자는 자기 기분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죠. 굉장히 순종적이고 협조적인 반면에 우유부단함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까 캐릭터를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5가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파악하고 그 자아의 성격적인 특징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어떤 것이 강하고 약한지를 알아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